그러면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들어 나오셔서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잠깐 기관 증인들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예, 배석해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21년 10월 7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이용표. 예. 그럼 먼저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강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승강기안전 국민행복실현이라는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은 물론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업계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등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선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 검사원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국 76만여 대의 승강기 안전검사를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상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고하는 안전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후에 승강기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선진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제조 단계에서 승강기의 구조적 위해 요소가 제거되고 값싼 수입산 불량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차단되는 등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승강기 산업의 진행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기술 교육과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공단이 개발한 안전기술을 무상 이전하는 등 기술 지원 사업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승강기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승강기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여 산업 진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등 공단 고유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태 기획위원입니다. 그리고 정항구 상임감사, 항의권 안전관리이사, 강희중 교육홍보이사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님. 네. 네, 저는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 대수가 약 86만 대로 세계 8위 수준이라는데 맞습니까? 76만이 돼요. 76만. 예. 그리고 매년 4만 대가 신규로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고, 이제 관련 업체만 해도 제조업체 225개, 설치업체 278개, 유지보수업체가 896개, 종사자가 2만여 명이다. 그리고 전체 설치 대수의 51%가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현황이 그런데요. 승강기 산업이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지난해 승강기 고장이 17,450건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PPT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2018년까지만 해도 2,000여 건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통계상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된 게 책임보험 제도가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19년도부터. 그러면서 고장에 의한 사소한 이런 가침 사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신고가 되고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것들이 더 신고되고 이런 일들이 더 통계상에 많이 잡혔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노후 승강기가 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노후 승강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강기 사고 건수도 2012년 이렇게 100건 정도 이렇게 넘나들고 있다가 2018년까지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2019년부터 좀 많이 증가를 했죠. 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2019년도에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중대한 사고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대한 사고의 기준이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만 받아도 중대한 사고로 이렇게 통계를 잡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아주 경미한 이 부상도 일주일 이상 진단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대한 사고 기준에 합당한 건지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서 2019년도에 이제 대대적으로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 유지관리 기술 인력 1명당 한 달에 100대 이상 초과해서 점검할 수 없도록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인 1조 점검도 당연히 의무화해야 돼서 의무화했죠. 네. 그리고 전체 승강기 설치 대수에 비해서 이 점검이나 고장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량이 너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에 그런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승강기 안전관리가 굉장히 심각한 이 공백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검 인력이 최소 5,300여 명 부족하다. 그리고 유지보수의 가용 인력은 막 1만 명이 부족하다.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도 자체 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한 12,000여 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승강기 대학이라든지 또 서일대학, 또 경상대학 이런 데에 승강기 학과를 이렇게 설치하고, 네, 저희들이 과외 지원도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재 규정상 한 명이 한 달에 월간 100대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이 전문가들이 개개인마다 이 경력과 점검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르면 좀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총 허가 대수 범위 안에서 직원이 20명 같으면은 100대씩 하면 2,000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범위 안에서는 개인별로 꼭 100대를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120대를 할 수도 있고 80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이 노후 승강기 늘어나고 최저가 입찰제 이런 문제들로 부실 점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소기업 전문 인력이 아까 부족해졌다 말씀하신 이유가 전문 인력들이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늘어났죠. 네. 지원 비율이 30%에서 50%까지 늘어났다 되어 있는데 중소업체가 더욱더 심각하게 인력난에 빠지면서 오히려 이 전체적인 이 점검에 있어서는 점검과 보수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이 전문 인력들이 좀 유인될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적정 보수료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이나 이 최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정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오늘은 5분 질의하고 그 다음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꼭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시의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주시의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이 경영평가 결과 이제 D등급을 이제 연속해서 두 차례 2019년도, 2020년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임 건의 대상이죠. 네. 네, 기관장, 그런데 뭐 기관장 임기 만료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부진 원인을 우선 분석해서 네. 경영 개선 계획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개선대로 추진을 하고 기관장이 매월 경영 성과 발전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5대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점검을 하고 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영 핵심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컨설팅 언제 시작합니까? 네,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료될 예정입니까? 그럼 금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왜 2020년에 19년도에 비해서 승강기 사고 감소 성과가 오히려 하락했죠? 감소성? 예, 예, 감소. 예, 예. 왜 이렇게 감소 성과가 안 나왔냐고요? 사고 2020년에, 2019년 대비. 예. 이게 사고가 좀 감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통계 기준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뭐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전 사고가 약간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점검의 소홀 문제라,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유지 관리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우리 정부의 공공기관 여성 임원 관리자 연도별 임용 목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몇 퍼센트죠? 4.4%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인사혁 신처 자료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인사혁 신처 자료에 보면 임원은 21%예요. 임원 목표가. 관리자는 25%고. 네네. 여성 임원요. 여성 임원, 여성 관리자. 예.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은 몇 퍼센트입니까? 여성 임원 비율이? 저희들은 여성 임원이 지금 비상임이사 1명 있습니다. 8명 중 총 8명. 10명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관리자는요? 네. 관리자는요? 관리자도 시사장 1명 있습니다. 관리자도 한 분이죠. 예, 예. 1%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현장에 기술직이 많다 보니 그동안 아마 여성 그런 채용도 좀, 여성 비율이 지금 12.3%에 이르고 있는데, 채용도 좀 적었고, 또 관리직이나 이런 것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핵심 보직 같은데 여성들을 좀 우선 배치를 하고, 또 미래 여성 관리자 육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여성 관리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이 13.4%밖에 되지 않아요. 예, 예. 이 문제도 고려가 좀 돼야 된다고요.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5개년 계획 목표치, 여성 임원 비율 목표치 달성하려면 멀었습니다. 예.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판 의원입니다. 우리 이용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오늘은 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죠. 예. 이 중에 이제 정밀안전검사가 크게 4가지 요건을 하는데
그 중에 셋째, 넷째 걸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설치 후에 15년이 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 개정에서 21년이 된 승강기는 8가지의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걸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존 검사 수수료 외에 8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교체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3,500만 원이 들고 이걸 8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2,400만 원,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하고 있는 선진국,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한 4가지 요건 중에 2가지, 그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에 진행하는 이런 경우만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15년 지나고 20년 돼도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15년이란 특정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작년부터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사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누군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은 우리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앉아 버릴 때가 됐다. 그렇게 앉아 제안하고, 좀 이따 여기는 마지막 이야기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공단에서 수행 업무 중에 안전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네. 승강기에 앉아 뭐 부품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어떤 승강 기능을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이때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물론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근데 이때 수수료보다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이 컨설팅이 법적으로는 의무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 한 번 컨설팅 비용이 얼마 정도 아십니까? 뭐 부품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 그 안전성 평가의 컨설팅 비용은 한 업체당 거의 한 3,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우리가 확인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신규로 모든 것을 싫어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여러 가지 소위 말 중소기업을 이런 편에서 뭐 과할지 모르지만 괴롭혀가지고 수수료도 뭐든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공단에 그냥 먹고 살겠다는 이런 관점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우리 기업 입장에 있어서 공단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말 같이 살고 다 우리 경제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걸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사 제도를 좀 고민해가지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얼마 전에 그 본의원실에서 그 정책 토론회 거 알고 있죠? 그때 만났죠? 예, 예, 예. 그때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갔죠? 그 본의원도 중간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때 생중계된 유튜브 댓글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예, 일본 그때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었거든? 예. 그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가장 많은 게 무엇이냐면은 승강기 안전공단이 한마디로 실력이 없다. 역량도 없이면서 뭐 검사니 뭐니 하니까 모든 게 오류가 생긴다. 이 비판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성 결례를 질타한 것이죠. 지금 저 거창에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있는데 인원 가보셨죠? 예. 인원 몇 명입니까? 인원이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예. 되는 걸 확인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자체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검사를 받아야 되는 우리 업체가 많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전문 예. 네. 인증에 대한 그런 콜라스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그런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승강기 안전공단 이사장님, 네. 지금 이제 승강기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검사 결과를 합격, 불합격, 조건부 합격 이렇게 나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에 조건부 합격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조건부 합격의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네. 근데 조건부 합격 같은 경우 직접 나가서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이죠. 예, 증빙 서류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증빙까지도 사실 서류도 제한은 안 내도 된다 그런 지침이 있었다. 요번에 감사원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확인 검사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 보안 통보 서류를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었어요. 저는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뭘로 확인을 하려고 그 조건부 합격을 서류 제출을 하는데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으라면 도대체 그게 어떤 지침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지침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이 당했으니까 개정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냥 고쳤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하고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승강기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나오게 됐던 그런 과정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좀 거기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전공단에 그런 지침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과 마인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고쳐졌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더 어떤 부분을 시정할 것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고장 사유의 부품 이상이 가장 매년 가장 많은 고장 사유로 꼽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품 문제 같은데 승강기 안전 검사를 나갈 때 이건 살펴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대부분 이제 고장의 원인 자체가 부품 이상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진출해서 그런 확인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점검의 현장의 실상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네. 지금 2인 1조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2인 1조? 예, 저희 2인 1조 등록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점검한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그냥 등록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한 명이 나가서 수십 대 등록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심지어는 근로자가 휴가를 가더라도 보조점검자로 등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보조점검자로 휴가 간 사람들이 보조점검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상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는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 정도. 자, 아까 안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한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인 1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겼을 때는 유지 보수 업체에 대해서 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충북 증평진천운동 이모선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이사장님께 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해가지고 통계를 준비해서 하고 보니까 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법 개정 이후에 이제 그런 요인들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데요. 그 설치 중인 승강기는 중대사고로 분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물용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처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누락이라든지 안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관 부처가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예, 안전 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 직원들도 사실은 이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공단이 직접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법적 검토도 충분히 해서 네. 그 직원들 그 안전 사고에 그 조직이 또 그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지 않거나 교육을 미수하면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사각지대로 존재를 합니다. 점검 결과 그 감사 실시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한번 보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각 세대주에게 위반사항 이행 안내 공문으로 해수토록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세대별로 이 관리자를 돌아가면서 만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선임도 어렵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도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점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승강기 그 인증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항목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승강기 같은 경우에 검사 비용이 22만 원인데 495만 원 수준으로 급증한 부분이 있고요. 인증 적용 범위도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